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여러 경제 외교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방미 첫날인 24일에는 동포들을 만나 미한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상으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하고 예포 21발이 발사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무명 용사탑에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참배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후 120여 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한 투자 신고식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을 비롯해 양국 주요 최고 경영자 30여 명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경제동맹 강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한미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170여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센터 중 한 곳인 메릴랜드주의 고다드 우주센터를 둘러보고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을 만나 격려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에는 워싱턴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 의미를 둔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앞서서는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서렌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국의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늘 저녁 개최할 국빈 만찬의 메뉴와 내부 장식 등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만찬에 두 나라의 상징과 아름다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사전 행사를 조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워싱턴 DC기가 개양된 백악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국빈 만찬 이틀 전 준비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에게서 식탁 차리기를 배웠고 남편에게서 정치는 사적 관계라는 것을 배웠다면서 26일 정상회담 후 저녁 국빈 만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It's about finding the common threads of humanity that connect us, that transcend distance and difference, and building on those shared values. We hope to bring those two ideas together as we welcome President Yoon and Mrs. Kim, honoring the 70 years of our alliance with symbols and moments of beauty that reflect both our countries. 바이든 여사는 이어 국빈 만찬의 식탁 장식을 설명하면서 두 나라의 문화와 국민들의 조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을 통해 한국 국민들과 한국의 뿌리를 둔 여러 세대에 걸친 미국인들을 기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From the painted animals that greet our guests to the swirl of colors in the table decor that mirrors the South Korean flag, to the mix of symbolic flowers throughout, peonies, hibiscus, azaleas, and orchids.
we hope to showcase the harmony of our cultures and our people intertwined. 국빈 만찬 메뉴는 채소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여 게살로 뭉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아이스크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 초청된 한국계 미국인인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 요리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o honor the long-standing collabo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America and South Korea, I wanted to showcase the best of American cuisine merged with a touch of Korean flavors.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인 이번 국빈 만찬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00명의 내외 귀빈들이 초청됐습니다. 백악관은 실내 장식으로 한국의 단청 문양을 배경으로 전통 수묵화와 미한 동맹 70주년을 상징하는 백금색 천을 강조했습니다. Pink azaleas found abundantly in South Korea and in our capital city will adorn the cocktail tables. Platinum is also woven throughout the room, the color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Korea alliance. 국빈 만찬은 가장 가까운 동맹을 위해 준비된 정상급 의전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번 국빈 만찬을 통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가치관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6일 개최될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5일 한국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의 패널로 참석해 미한 정상이 워싱턴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한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는 두 정상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회담 결과를 통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달할 것임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및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와 방위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다면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수익금을 현찰로 환전해 돈 세탁을 해온 북한과 중국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미국이 제재한 북한인을 자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임무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북한의 위법 활동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등 불법 사이버 수익금을 세탁한 개인 3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우 후이후이와 중국계 영국인 청훅만, 북한인 심연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훅만은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로 활동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수백만 달러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달러 등으로 돈 세탁해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심연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심연섭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받은 급여 수천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확보한 뒤 이를 우 후이후이와 청훅만 등의 도움을 받아 현금화했습니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재무부의 조치와 별도로 심연섭과 우 후이후이, 청훅만에 대한 대배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도난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홍콩 소재 위장 회사를 이용해 북한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했다며 이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만큼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연섭과 여러 북한 IT 노동자가 허위 신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우 후이후이도 면허 없이 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대배심 기소됐습니다. 우 후이후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500건, 8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해왔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국적자 심연섭을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연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북한 핵무기 개발로 인한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두 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인해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사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또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에 불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주체가 회의 주제를 제안한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가 국제사회 비난에 대한 대응 목적에서 안보리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 주제는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유엔 헌장의 원칙 수호를 통한 효과적인 다자주의로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제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인공위성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대북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북 수출 통제 목록인 북한의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에 인공위성 관련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특별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추가 목록에는 인공위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과 공중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자이로를 비롯해 인공위성 탑재 카메라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 안테나, 위성 항법 장치 등 77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은 제3국을 통한 북한 수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34명으로 한 분기당 탈북민 입국 인원이 2년 만에 3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0년 1분기에는 135명이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 루트가 막혀 2020년 2분기에 12명, 3분기에 48명, 4분기 34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같은 수가 탈북민 입국 규모의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한국 입국자 누적 인원은 총 33,916명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